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모처럼 시원한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000선 돌파를 시도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1,030선 목전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정말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장중 3,000선을 웃돌다가 눈앞에서 마감을 했는데 전고래일보다 1%가량 상승하면서 2,99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029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레키로나의 유럽 허가의 영향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볼게요. 3거래일째 외국인의 러브콜이 양시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억 원, 기관도 4천억 원가량 강한 매수를 보였는데 오늘도 개인은 8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나홀로 담아냈는데요. 69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오늘 장중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장 막판 매도의 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주 등 최근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세가 포착이 됐는데 과연 성장주들의 상승이 다시금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순환매 쪽의 성향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붉은 기운을 가득 안고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모처럼 만에 반등이 이렇게 속 예,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성가님도 이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계셨을 예, 것 같은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반도체 업종과 또 제약 바이오 업종 쪽으로 역시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어떤 체감적인 본인 종목에 대한 상승률은 상당히 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이런 이제 투자 정보를 많이 참고를 하시고 또 방송 후에 또 무료 방송까지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세는요,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관련 이야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함께 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요.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독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익까지 쟁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8월 10일 이후에 3개월 만에 11만 원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여기에 미국 반도체 업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반등한 영향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관건은요. 내년 2분기 디램 가격의 방향성에 달렸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요 4%가량 상승한 11만 1,000원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장중에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삼성전자 역시 1%대 상승하면서 7만 1,000원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장주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들 흐름 오늘 좋았는데요. 이제 다시 반도체 업종을 담아가야 할 시기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와 함께 체크해보죠. 뉴욕 증시가 소비주의 어닝 주간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소비주에 대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매일경제 기사를 발췌를 했고요.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간판주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자 루시드,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 등 줄줄이 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와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달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매수한 종목 1위와 2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내에서도 두 기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16일에는요, 10월 소매 판매 지출을 발표할 예정이고 18일에는 10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다양한 지수 발표들이 이어질 예정일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임을 이어갈지 지금 관심 있게 봐도 좋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엔터사들에 대한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입니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일제히 NFT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인 하이브는 최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NFT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SM과 JYP, YG도 사업 진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엔터 업계가 NFT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 4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YG 플러스는 시장 진출 기대감에 장중 10,000원 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는 1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과연 엮이기만 하면 상승을 했는데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별별 이슈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드디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행 때문일까요?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 때문일까요? 저는 좀 순환매적인 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담아도 될까요? 그 이제 제 방송을 여태까지 계속 좀 보신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제가 한 3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국내의 그 IT 대표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가 제가 아마 지지난주 목요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관심 업종으로,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업종 차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업종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이제 상단을 긋고 또 이렇게 하단을 연결을 해보면 제가 조금 차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타이밍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서 0.5포인트만 더 올라서 이제 3,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양봉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깨고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당장 엄청나게 수익률이 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후년 그리고 내후년 말
좀 더 이렇게 그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이제부터는 조금씩 서서히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그 수급 상황에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외국인 이제 보유 비중으로 이제 지지난주 목요일 날 그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나서는 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기관 이렇게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무려 63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제 11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그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선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거를 이제 지우고 이거를 다 지우고 나서 봤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락권,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반등을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조금 전에 그었던 이 하락 추세선 이 부분을 오늘 그 코스피가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씩 눌림을 줄 때마다 사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 이제는 눌림목 구간에서 서서히 모아가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긴 시간 기다리셨던 보유 종목 보유주 분들께서는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소비주의 어닝 주간인데 뭐 소비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가 루시드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주들 지금 담아도 될지 좀 궁금한데 네, 지금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좀 늦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리오프닝주, 네.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1일 날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정책이 실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실제로 10월 25일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10월 25일 날 대부분 그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그 화이자에서 이제 또 다시 그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방금 그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그 종목들이 월마트, 홈디포, 뭐 엔비디아 그리고 루시드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대항마로 이제 그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실적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10월 16일 날 내일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출에 대한 발표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지수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다시 한번 그 위쪽으로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간 엇갈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400원 상승, 현대백화점 400원, 호텔신라 500원 상승, 영업무역 450원 상승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뭐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항공주들은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당장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그리고 내년도 2, 4분기까지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셨을 때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 거고, 다만 어떤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지금 현재 1단계인데 앞으로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들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고점을 찍고 또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아니면은 그런 위드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 정말로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확실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또 한번 꺾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약간 N자 형식으로 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그런 업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고 싶자면, 16일 날 그 미국에서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그 태양광 관련 업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CI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OCI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제 어떤 대체 에너지, 즉 그러니까 기존의 석탄이라던가 석유 이런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거보다 어떤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런 쪽으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어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면서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가고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미국에서 그 태양광 관련 대표 에너지 기업인 그 인페이즈 에너지, 이 기업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이제 영국에서 그 UN 그 기후 변화 환경 협약 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각국의 정상들이 다시 한번 탄소 중립이라던가 어떤 대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OCI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한화에너지 이런 쪽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출 지수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돼서 꿀팁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NFT와 관련된 이야기 거의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엔터와 NFT의 그 상생 관계 정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속 상승을 할까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ETF가 처음 설정됐을 때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TV에 나와서 이쪽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이제 급성장하는 이런 단계에서 어떤 종목들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 이제 NFT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그러니까 뭐 하이브에서 예를 들어 뭐 BTS 관련해서 어떤 각종 굿즈라던가 아니면 뭐 웹소설, 웹툰, 또 이제 심지어 게임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쪽으로 해서 NFT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게 정말로 활성화가 될까? 그리고 또 과연 이런 거를 정말로 이제 소비자들이 매매를 하는 그런 거래 시장 내지는 중개 시장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NFT 관련해서 제가 좀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 그 NFT 관련해서 거래 대금이 약 3,6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6,680만 달러.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3월 달부터 급성장을 하면서 9월까지 무려 43억 달러. 그러니까 1,000만 달러 단위에서 그게 거의 한 10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43억 달러까지 이렇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하이브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약간 아이러니한 점은 그 하이브의 이제 BTS 팬들
팬클럽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알죠. 아미요. 예, 맞습니다. 그 아미의 그 어떤 그 게시판 같은 거를 좀 보면은 너무 이 BTS를 약간 이제 상품화 내지는 상업화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기존의 팬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떤 기존의 이제 팬들의 어떤 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현재 계속 상승을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NFT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또 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역시 그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이제 NFT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다날,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수익률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NFT 관련 종목 4종목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종목들 잘 체크하시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가지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일상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3개월 만에 11만 원대를 회복한 종목이기도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전거래일보다 4%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11만 1,000원 선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달 사이에 13%가량 급등했다는 점도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이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세를 내뿜었는데 장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2시 30분 구간 상한가 터치하고요. 풀리지 않고 지속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753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75%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95%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반도체 훈풍과 실적 훈풍을 함께 안고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5,88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오엘리먼트입니다. 시장 입성 첫날과는 다르게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방막 증착 부품용 소재 기업인 지오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인 지난 11일 시초가 대비 20%가량 급락을 하면서 1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공모가 10,000원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은 했지만 따상을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공모가 2배를 되찾고요.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26,800원에 체결을 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특별 종목 NC소프트입니다. 이거래일째 깊은 낙폭을 보인 종목입니다. 지난 10일 9%대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장 막판 깊게 빠지면서 7%가량 넘게 빠진 채 마감을 했는데 NC소프트는 11일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죠. 이날 한 개인 투자자는 3천억 원가량을 홀로 매수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일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가 남은 주식 53만 주를 순매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등락을 조금 반복을 하다가 오후장 깊은 낙폭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66만 원까지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이 종목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제약바이오의 대표 종목이죠.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연합 사용 공식 승인을 받으면서 3형제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레키로나는 유럽연합의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국산 항체 신약이 됐는데 장중에 17%까지 급등 흐름이 포착됐고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면서 9%대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24만 3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딥하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3개월 만에 12만 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 세 개의 차트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한 2,700대 후반에서 올해 1월 달에 한 3,200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저점이 작년 12월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선을 그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물론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작년 12월 달 이후에 이 하락폭,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보다 아직까지도 현재 주가가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행스럽게도 11만 원 선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그때의 이제 이런 상승폭 이거 보이시죠? 이때 이제 12월 달에 이 상승폭에 비해서 오늘 종가가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온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3분기 실적이 사실 역사상 거의 최대치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에도 그 실적 예상치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3분기 대비해서 무려 7%가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영업이익도 2.4%가 이제 더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 종목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충분히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15만 500원인데 뭐 당장 이 가격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 놓고 봐도 조금은 더 가볍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무겁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더 삼성전자에 비해서 어떤 반도체 업종 쪽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이 DB하이텍이라던가 아니면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말고 나는 조금 더 뭔가 좀 약간 작은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B하이텍이라든가 아니면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 뭐 DB하이텍이나 원익 IPS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전거래일과 오늘 정말 많은 뉴스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 53만 주를 또 개인이 또 던졌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날이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날이었냐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날에 그 NC소프트 그 콜옵션에 대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좀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콜옵션의 그 가격 상승률을 한번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앵커님 혹시 몇 프로 나셨는지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 20? 아유. 알겠어요. 800? 예, 일단 콜옵션 같은 경우에 무려 네. 그 NC소프트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바람에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황하셨군요. 네. 81만 프로. 81만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불렀네요. 예. 네. 1,000원을 투자했으면 네. 81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네. 이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거는 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짜고 치는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날 장 마치고 나자마자 금감원에서 좀 어떤 단일 계좌에서 대량 매수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제 연달아서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 보시면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3거래일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3거래일제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가격대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물론 이날 그 지난주 목요일날 기록했던 이 상한가, 이 장대 양봉의 어떤 절반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주가의 바닥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 초반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목표 주가를 높게 잡으시면 좀 위험하시고 뭐 이번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기록했던 이 전고점 약 한 뭐 78만 원 이 정도까지만 좀 약간 그 목표 주가를 좀 짧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벌써 저희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방송도 끝나가는데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주제 한번 간단하게 힌트 좀 주시고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하이닉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 12월 달 지금 올해 겨울이 이제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한파를 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2월 달 전에 어느 정도 매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회사의 그 매출액이 최소한 10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속한 그룹 중에서 단 이 종목만 상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회사의 어떤 그런 실적, 이 모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다음 달이 오기 전까지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해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드리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탄탄한 모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겨울 모아가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럼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시청자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라고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꾹 눌러주시면은 잠시 후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특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간 점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공약주입니다.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최고가가 오늘 기준이겠죠. 34,450원을 터치하면서 0.88%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하루 정도 지난 거라서 예. 전략은 그대로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그냥 제가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제 어떤 각종 회식 자리 이런 데서 소위 그 테슬라, 이제 소맥이죠. 예. 테라와 차미스를 섞어서 마시는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종목이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수급 보시면 뭐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관련해서 무려 증권사 4곳에서 리포트가 다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4만 원부터 4만 2천 원까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4만 원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4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D 바이오센서 MSCI 지수 변경 편입 종목이죠. 30일 날 지수 편출입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일단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선을 좀 그어 볼게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그 상승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틀째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일단 MSCI에 편입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개별 종목으로는 상당한 호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고점이 이제 52,400원인데 충분히 이 고점 이상으로 오버슈팅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좀 홀딩 하셔가지고 향후에 높은 수익률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충분히 오버슈팅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고요. 10월 21일 황금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7,550원을 타치하면서 7%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5G 관련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2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예,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아렌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9억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약 21억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11억 정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5G랑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보호 소자 쪽으로 충분히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배터리 보호 소자 사업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그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부터 이제 부품 전문 기업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한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조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한 22,500원 선 이 정도까지 충분히 이제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죠. 실적 대비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처럼 비상한 종목이죠. 비상교육 11월 4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해주셨고 9,860원 터치하면서 두 자릿대 1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단 2거래 만에 이렇게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와 정말 다들 매수매도 잘 하셨겠죠. 네, 이틀 만에 이렇게 10%의 네. 상승률을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종목은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만약에 이제 보유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좀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밑에서 선을 그어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그렇게 꺾이지 않은 다 그런 종목들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수능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18일. 그 수능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우하향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을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왔고 또 꺾이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뭐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 순매수를 했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번 주 목요일 내지는 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어떤 그 수능에 대한 어떤 단기적으로 좀 어떤 단기 테마로 이제 좀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가 그렇게 훼손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같이 감소를 했다가 오늘 소폭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어제보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보다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충분히 10,000원 이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추세선이 훼손되지 않았고 10,000원 이상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TSI인데요. 이 종목 9월 16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죠. 18,400원을 터치하면서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종목을 왜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방송 때 네. 그때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 때가 이제 9월 16일인데 이때 이후로 이렇게 이제 강한 한 달 만에 거의 한 60% 가까운 이런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보고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당연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건 뭐냐면 향후에 시장에서 어떤 또 다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 즉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였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판단 하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린 거고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이것처럼 비슷하게 올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올겨울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 들어오신 다음에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황금별 중간 점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벨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황금벨 종목 빠르게 여쭤볼게요. 오늘의 종목 어떤 걸까요? 일단 오늘의 종목은 제가 종목명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바로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신 지 기간이 한 10년 넘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5,150원 장중에 이제 고가를 찍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하향을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또 감자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57 죄송합니다. 예. 예,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30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물론 이날도 이제 13%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차트상으로 이렇게 이제 양봉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소폭 눌림을 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되면서 약 600억 정도 규모의 그 어떤 전선 관련해서 매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우하향하고 있지만 한 3일에 걸쳐서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또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케이블을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관련된 정책이 좀 약간 스탠스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또 대한전선이 원자력 관련해서 어떤 수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좀 더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목표가는 약 한 4,000원 정도. 예, 이렇게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500원 선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벨 공략주 대한전선입니다. 목표가 4,000원으로 굉장히 높게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500원으로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벌써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 방송은 끝나지만 무료 공개 방송은 남아있기 마련이죠.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 다시 한번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올 겨울이 지금 벌써부터 상당히 이제 춥잖아요. 또 최근에 또 중국에서 뭐 폭설이 내렸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12월 달 전에 이 종목을 반드시 매수를 하시면 올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 꼭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셔서 올겨울 뭐 비록 날씨는 춥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마음 그리고 계좌만이라도 빨간불로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계좌만 붉게 물들다면 그 어떤 한파가 와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그러한 종목 한 종목을 발굴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장대 양봉이 내일도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